저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거예요. 이거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넨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건넨 우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35살 직장인 지은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던 늦은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멈춤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멈춤이 얼마나 큰 의미로 돌아올지 그날의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쏟아지던 비가 오후 들어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퇴근 무렵이 되자 다시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이 흐린 건지. 그녀는 작은 접이식 우산을 펴들고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역으로 바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목적지만을 향해 걸어갔죠. 지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앞을 지나던 그 순간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 젖어서 색이 바랜 모자,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신문 한 장. 비를 맞으며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심 속에선 가끔 이렇게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지은은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그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괜히 나섰다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오지랖인 건 아닐까? 요즘 세상에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절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선의가 오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각자의 길만 걷게 됩니다. 하지만 지은은 결국 그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후회는 하지 않은 것보다 하지 못한 것에서 더 크게 남는다는 것을.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눈이었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우산이 없으신가 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계속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손에 들린 우산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낡은 접이식 우산이었습니다. 몇 년 전 편의점에서 산 것인데 별로 튼튼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우산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은은 우산을 내밀었죠. 저기요, 이거 쓰세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비를 맞으면 안 되지. 노인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집이 바로 저기거든요. 지은은 손가락으로 멀지 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집은 그쪽이 아니었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뛰어가면 금방이에요. 지은은 우산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손에 들린 우산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머리카락과 어깨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산 하나로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건 참 멋진 일이지요. 지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벤치 위에서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우산을 펴들고 비를 맞으며 사라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이상하게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리고 그가 건넨 작은 감사의 말.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우산 하나 건넨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작은 순간이 지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처럼 말이죠. 그 씨앗이 어떤 마음으로 자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의 선택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우산 하나가 누군가의 머리 위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옷장에서 재킷을 꺼내 입으며 문득 어제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잘 들어가셨을까?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을까? 작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출근 준비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견 기업의 고객 상담팀. 지은이 이곳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째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빴으니까요. 지은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벌써 23개의 새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고객 불만이었습니다. 배송이 늦었다는 내용, 제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항에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들. 지은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성껏 쓴 답변도 더 큰 불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고객 상담팀 박지은입니다.
아니, 당신네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왔다고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고객은 주문 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봐도 주문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건 아니신지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기분 너무 나쁘네. 상사 바꿔줘요. 전화는 결국 팀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동료 민지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힘들었지. 민지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지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응. 근데 어쩌겠어. 고객이 왕이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다른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바쁘게 밥을 먹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거리보다 더 먼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팀 회의가 있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또 다른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팀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지은은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고객 건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은 씨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본사에 직접 항해 전화를 했대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 주세요. 고객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요. 알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도 부족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반.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먼저 갈게. 민지가 가방을 메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너도 빨리 퇴근해.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응, 곧 갈게.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매일 똑같은 일상, 감정을 숨기고 미소 지어야 하는 하루들. 누군가에게는 친절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곳. 문득 어제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건넨 그 한마디가 왠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가 내렸습니다. 지은은 가방 속을 뒤적였지만 우산은 없었습니다. 어제 그 우산을 노인에게 주었으니까요. 에이, 괜찮아. 조금만 맞으면 돼. 그녀는 재킷 모자를 머리에 쓰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굵게 내렸습니다. 지은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누군가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 많이 맞으시겠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지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어제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요. 아, 그러셨구나. 착하시네요. 여성의 말에 지은은 조금 놀랐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오늘 하루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괜찮으시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성은 손을 흔들며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이 차갑기만 한 건 아니구나. 여전히 누군가는 낯선 이에게 우산을 내밀고 있구나. 어제 자신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은 작게 미소 지으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의는 돌고 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함이 언젠가는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햇살 하나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일상은 다시 평범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반복되는 하루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노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 그 우산은 아직 쓰고 계실까?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또 비 오려나 봐. 민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비가 자주 오네. 우산 챙겼어. 응, 이번엔 새로 샀어. 지은은 가방 속 작은 우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무지 우산. 3,000원짜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우산을 펴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온 덕분에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 노인을 만났던 은행 앞. 지은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노인. 그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접이식 우산. 바로 일주일 전 지은이 건넨 그 우산이었습니다. 노인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 쪽으로요. 저기요. 지은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때 그분.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우산을 지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우산 덕분에 그날 무사히 집에 갔습니다. 다행이에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건강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맑아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이면 이곳에 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말없이 벤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요.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죠. 누구셨는데요? 제 아내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노인은 옛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우산을 제 머리 위로 펴더군요. 그분이 부인이셨군요. 네.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고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을 함께 살았죠. 50년이요. 네. 참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이곳에 나와달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이곳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비가 오면 이곳에 와서 앉아 있죠.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만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는 슬픈 게 아니라 하늘이 땅에게 건네는 선물이라고요.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늘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든 우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지은은 가만히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노인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당신이 이 우산을 건넸을 때 저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50년 전 그날처럼 누군가 제게 다시 우산을 건넨 거니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요. 아니에요.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은 씨. 반갑습니다, 정수 할아버지.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자주 이곳에 오세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회사가 이 근처라서 자주 지나가긴 해요. 그럼 비 오는 날 또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도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우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수는 다시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작은 우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만난 이야기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 작은 선의가 만들어내는 연결, 그리고 비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지은은 우산을 든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조금 더 특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빗소리가 도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병실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침대 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변함없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날씨가 좀 개었나 봐요. 창밖을 보니 어젯밤의 비는 그쳤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날씨예요.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괜찮아요. 힘드시겠어요. 잠깐 나가서 식사라도 하세요. 할아버지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요. 제가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의 배려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지은은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간단히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몇 입 베어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은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박지은입니다. 지은 씨, 오늘 왜 안 나왔어요?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요? 지인이 병원에 입원하셔서요. 오늘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일은 꼭 나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간호사실 앞에서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306호실 이정수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 네. 지인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는 지은을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오래 걸릴까요? 뇌졸중 환자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안에 깨어나실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 소지품 중에서 연락처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지은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지품들이 담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낡은 핸드폰 한 대. 지은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화면이 작았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했지만 저장된 번호는 몇 개 없었습니다. 병원, 약국, 그리고 이름 없는 번호 2개. 지은은 그 중 하나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수 씨 아세요? 누구시죠? 저는 지인인데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가끔 안부 여쭤보는 정도고요.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론 가족이 없으신 것 같던데요. 혼자 사세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그 벤치에 앉아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내를 기억하며요.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다시 움직임은 멈췄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저 지은이에요. 여전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처음 만난 날, 우산 이야기도요. 비는 슬픈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세상이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셔야 해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환자분 옷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뭔데요? 편지 같은데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제 이름이에요. 그럼 어르신이 당신한테 주려고 준비하신 거네요.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노란 봉투였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저는 나갈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과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느질로 만든 미니 우산 장식이었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군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고 행복했으니까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우산을 건네준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차갑고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작은 선의가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내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세상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우산 장식은 아내가 손수 만든 것입니다. 오래전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이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걸 보며 저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정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지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비였습니다. 지은은 손바느질 우산 장식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 우산 아래에서 다시 만나길.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속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안하시길. 그리고 할머니 곁에서 다시 행복하시길. 빗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 땅에게 건네는 선물처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도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점심으로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때로는 책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옛날 이야기들을요. 간호사들은 지은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가족도 아니신데 대단하세요. 하지만 지은에게 할아버지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난히 비가 자주 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비가 와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비예요. 하늘이 땅에게 주는 선물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보이세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지은을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네,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은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지은은 서둘러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306호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마르시죠? 물 드릴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을 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더한 후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아내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네.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했죠.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네요.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깨어나 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비가 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비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잠깐만. 더 이야기해요. 네, 뭐든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당신도요. 저야말로 운이 좋아요. 할아버지를 만나서요.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야 해요. 할아버지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일 또 올게요. 천천히 와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지은은 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사랑해요. 지은의 말에 할아버지가 놀란 듯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지은 씨. 지은은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을 나서니 비는 이미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할아버지가 준 작은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우산을요. 햇빛에 비친 우산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함, 사랑, 그리고 희망.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지금 지은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 끝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선물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비는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게 건네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또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며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며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지은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작은 우산 장식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꾸준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어나기도 힘드셨지만 이제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약속대로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에, 주말에는 오전부터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지은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거예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지은이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병원 음식만 드시면 지루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게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과찬이세요. 그냥 집에서 자주 해먹던 거예요. 아내가 생각나요. 그 사람도 이런 맛을 냈었죠.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네, 정말 잘했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일품이었죠. 할아버지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식사 때 그 사람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감동했어요. 어떤 맛이었는데요? 집의 맛이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맛이었죠. 지은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사람이 만든 된장찌개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네,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병실에 딸린 작은 싱크대에서요. 지은 씨, 오늘 날씨 좋던데 잠깐 밖에 나갈까요? 좋아요. 산책하시죠. 지은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회복하신 거죠. 옥상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화단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이렇게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 공기가 이렇게 좋은지.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은 씨, 네. 당신은 꿈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꿈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사람이요. 네. 할아버지처럼요. 지은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예요. 삶을 다르게 보게 해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도 저한테 그래요. 정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매일 와서 이야기해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있어줘서 힘이 났어요. 저도 함께 있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사랑, 그리고 연결.
저기 지은 씨. 네. 제가 퇴원하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한번 놀러 올래요. 물론이죠. 제가 살던 집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을요. 가고 싶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약속이에요.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네. 제가 죽으면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봐요. 할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슬퍼하지 말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줘요. 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시간을 나눠줘요. 네. 그게 저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할아버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 저도 많이 슬펐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남는다는 걸요. 할아버지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걸 다시 배웠어요. 지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저는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병실로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나가요. 네, 꼭이요. 지은은 할아버지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지은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요.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의 깊이를요. 그리고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병원을 나서니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우산 장식을 만지작거리며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꾸준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세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지은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아직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도 병실 밖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가 옥상 정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이요.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 네, 할아버지.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집에 놀러 와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집에 가면 보여줄 게 많아요. 뭐가 있는데요? 아내와 찍은 사진들, 우리가 함께 모았던 물건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모두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기대돼요. 그날 오후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빠르게 회복하고 계시니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성모병원 3층 간호사입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6호 이정수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지은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팀장은 지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가방을 들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며 손이 떨렸습니다. 성모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은은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을까?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저 이정수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 오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는 지은을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오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는 안정을 찾았지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잠깐은 가능합니다. 의사가 지은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 씨,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왔어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편지 읽었죠? 네, 읽었어요.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할아버지, 지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요. 죄송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네, 할아버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할아버지, 지금 나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지은을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을이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할머니와 행복하세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하시던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지은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그 가르침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은 별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 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행복하세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요. 그것이 지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밤새 중환자실 밖에서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눈은 붓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그럼 장례식장 예약부터 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병원 장례식장을 선택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할아버지를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지은은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서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다가 지은은 책상 위 작은 상자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우산 장식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열어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그것을요. 할아버지. 지은은 우산 장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 속에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산 장식을 가방에 넣고 지은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은 할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꽃을 놓고 제단을 정돈하고 조문록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첫 조문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집 옆에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고맙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밝으셨어요. 이웃들한테도 친절하시고요. 그러셨군요. 당신은 누구세요? 지인입니다. 할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웃분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회사 동료 민지가 왔습니다. 지은아. 민지가 지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민지는 빈소 옆에 앉아 지은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웃 몇 분, 병원 간호사들, 그리고 지은의 동료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집에 돌아갔고 지은만 남았습니다.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은은 의자를 영정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비가 오던 날이었죠. 지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은은 가방에서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정말 소중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산 장식을 손에 쥐고 지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와의 첫 만남, 50년을 함께한 이야기. 비는 슬픈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씀.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바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냥 살았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바꿔주셔서요.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요.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것을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지은이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될게요. 그게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꼭 지킬게요. 지은은 우산 장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빈소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고 옆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잘 살아요. 행복하게요. 할아버지도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아내와 함께니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지은 씨.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두 분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좋은 꿈 꿨어요, 할아버지. 지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랑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일어나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날씨네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친 우산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있어 주세요. 지은은 우산 장식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작은 우산 장식 속에요. 그날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고 지은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빈소에 앉아 할아버지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만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요.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서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별이 할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할아버지라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지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발인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분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지은의 회사 동료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출간 준비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시는 거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히 가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은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영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화장 후 할머니 곁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시간이었습니다. 관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은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모든 것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쓴 편지였습니다. 이거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예요. 함께 가져가세요. 지은은 편지를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행복하세요.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픈 이별을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손을 흔들며요.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하얀 함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가요, 할아버지.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는 이미 할머니 옆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봉안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직접 유골함을 봉안실에 안치했습니다. 할머니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지은은 두 분의 명패를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이정수 그리고 김영희. 50년을 함께하고 3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지은이 할머니 명패에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민지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가자. 응,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알았어. 밖에서 기다릴게. 민지가 나가고 지은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명패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요.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산 장식을 꽉 쥐고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은은 몸을 돌렸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서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죠.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날씨요. 밖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만 할아버지는 원하시던 곳에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민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고 싶어?
혼자 있으면 슬플 텐데.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나 정말 괜찮아. 그래. 근데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응, 고마워. 버스가 왔습니다. 민지와 헤어지고 지은은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지은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슬프지만 감사해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살아요, 지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살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할머니 곁에 계시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니까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일기를 다 쓰고 지은은 책상 위에 우산 장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작은 우산 장식이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요. 하지만 곧 답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할 수 있어.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어주셨으니까.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요. 네, 할아버지. 우리는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네, 그럴게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지은은 하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살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은은 우산 장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매일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출근 준비를 하며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아직 조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집을 나서는데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지은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은의 마음이 또 한 번 녹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우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2개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요.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여분의 우산을 들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비 많이 맞으시겠어요? 이거 쓰세요. 지은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 더 있어요. 받으세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우산을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지은은 손을 흔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요. 지은은 빗속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저도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넸어요.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계속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며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선물, 사랑과 선의를 실천하며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에게 비는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게 건네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사랑한다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지은의 삶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고객 상담팀 박지은입니다. 저기요, 배송이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고객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오늘 오후에 방문 예정이시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응, 좋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1년 전만 해도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를 보내드린 그때를요. 그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할아버지 덕분이야.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지은 씨도 조심히 들어가요. 회사를 나서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항상 우산을 2개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앞 벤치, 할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그곳이었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이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셨죠? 지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우산을 펴려다 멈췄습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며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여분의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네.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우산 없구나. 이거 쓰렴. 지은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언니가 하나 더 있어. 나중에 누군가 필요할 때 빌려주면 돼. 지은은 미소 지으며 우산을 여학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여학생은 우산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천만에. 조심히 가. 지은은 손을 흔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쓰고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넸어요. 비는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지은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처럼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자신의 행동 속에요. 집에 도착해서 지은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비는 하늘이 땅에게 건네는 선물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넨 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글을 다 쓰고 지은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위로받기를 바라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블로그에 댓글 알림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었어요. 고마워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의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꽃을 사서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명패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시니까요. 지은은 가방에서 우산 장식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매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푸는 것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시죠.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추모공원을 나서는데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렇게 걸으셨겠구나. 50년을 함께 하시며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선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요. 집 근처에 내렸습니다. 걸어가는데 어제 그 여학생을 다시 보았습니다. 언니, 여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안녕. 언니, 이거요. 여학생이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감사 편지요. 제가 직접 썼어요. 고마워. 지은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어제 누군가한테 우산 빌려줬어요. 여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여학생은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의는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요. 집에 도착해서 지은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언니, 어제 우산 빌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비 안 맞고 집에 갔어요. 저도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수연 올림. 지은은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이 할아버지죠. 지은은 그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하루를 만들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우산 장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죠. 계속 지킬게요. 평생요. 별이 한번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를 맞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우산을 건넬 것입니다. 작은 선의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요.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요. 끝없이 영원히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넨 손. 그 손길이 만들어낸 따뜻한 연결고리는 계속됩니다. 당신에게도요. 그리고 당신이 만날 누군가에게도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요. 지금까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넨 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또는 내일 비가 오는 날이 온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산 하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위로받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연마중이었습니다.